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를 이제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또다시 2% 넘게 하락하면서 수요일 FOMC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FOMC의 결과에 따라 당분간의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텐데 딱 반나절 정도 남은 FOMC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또는 나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시기죠. 시장은 현재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습적인 금리 인상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면 시장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큰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물론 매우 높은 확률로 3월부터 시행이 예상이 되고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와 같은 발언이 예상이 됩니다. 둘째로는 금리 인상 횟수와 인상 폭입니다. 시장의 예측은 올해 총 4차례의 금리 인상 그리고 0.25%포인트씩의 인상폭을 예상 중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6번 이상의 금리 인상 또는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악재,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호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양적 긴축의 시행 시기와 강도입니다. 시장은 현재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년간 약 2조 달러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방식은 직접적인 채권의 매도보다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통해 2조 달러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 금리를 1%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하는데요. 양적 긴축을 하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인해 미재무부를 비롯한 대출이 많은 기업, 개인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 수익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장기 채권 수익률에 주는 영향은 천천히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란 게 초단기 채권인 레포에 대한 이자율이고 더불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당연히 시장도 천천히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단기 채권 수익률과 장기 채권 수익률의 차이가 좁혀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자란 것은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단기 채권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시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 장기 채권 가격이 바로 하락하게 되면서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금리 인상만으로는 단기 이자율만 오르고 장기 이자율은 잘 오르지 않으면서 시장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하면 장기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적 긴축을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 양적 긴축을 할 때도 결국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까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금리 인상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결국 긴축 정책이란 것은 좋아지고 있는 경기에 맞추어서 그에 앞서 지나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한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FOMC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알아봤고요. 모든 내용이 시장 예상보다 강경한 긴축 정책 쪽으로 흐르면 악재고 반대면 호재가 되겠죠. 또한 언제나 그랬듯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만 발언이 나와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파월이 늘 그러했듯 모든 발언은 직접적이기보다 돌려 말하기 화법으로 모호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애매한 말의 뉘앙스가 얼마나 강경하냐, 온화하냐에 따라 시장이 반응을 달리하겠죠. 그리고 어제는 빅테크 중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다가 어닝콜 이후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는 롤러코스터를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에 517억 달러의 매출과 2달러 48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시장의 예측치를 약간 상회한 수준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매출과 순이익 모두 20% 정도씩 성장을 했고 이건 지난 분기에
성장률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즈니스별로 보면 주요 3대 비즈니스가 모두 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다만 회사의 미래 수익성에 꽃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 거기다 최근 4분기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애프터마켓에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있었던 어닝콜에서 다음 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49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이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결국 플러스로 전환해서 애프터마켓을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없기로 소문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애프터마켓 동안만 무려 5% 넘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를 탄 건데, 이거는 현재 시장이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장세란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테슬라는 공교롭게도 FOMC 결과 발표 후 약 1시간 남짓해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FOMC와 실적 발표, 이 두 개의 초대형 이벤트의 결과 조합에 따라 천국을 갈 수도 지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무디즈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올렸는데요. BA1 등급으로 드디어 투자 적격 단계 바로 턱 밑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S&P도 같은 신용 등급을 주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 후 2월이나 3월 정도에 양대 신용평가 등급 모두 테슬라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시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향은 테슬라의 주가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투기적 단계에서 등급이 한 등급 더 오르는 것과 투기 단계에서 투자 적격 단계로 아예 등급이 바뀌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천천히 투자 적격 등급을 향해 올라왔던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이제 고지를 딱 한 걸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익성 입증,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가이던스입니다. 이미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된 상황에서 다른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EPS는 $2 30센트 수준인데요. 이걸 유의미하게 뛰어넘는 수익성을 발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분기에서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해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분기에서도 이런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마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올해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이던스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2022년 차량 인도량 예상치, 그리고 기가 텍사스와 베를린의 오픈 시기, 기가 상하이를 비롯한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충 계획, 그리고 최근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양산 시기,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저가형 모델의 계획, 그리고 이제 텍사스와 베를린을 넘어 그 다음 수를 봐야죠. 신공장의 확장 계획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있어 차량 판매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죠. FSD 베타의 정식 배포 시기, 그리고 테슬라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배터리, 4680 배터리의 양산 계획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테슬라 복과 같은 신사업 계획들도 무언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면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대략 정리해봤고요. 과연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애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의 테슬라의 발표 내용들을 상기해보면 이번에도 조금 모호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앞에 4가지 정도의 가이던스는 조금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하루 남은 FOMC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분명 주식시장이 장중에 크게 움직일 것이 분명한데요. 저는 물론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확인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